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보험을 디벨롭해드릴 내 보험을 디벨롭하다 최우영 팀장입니다. 요즘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은 문의를 주시는 보험이 바로 간병보험입니다. 간병인을 한 번쯤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든지 주변에서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를 본 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간병보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느끼고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간병보험을 가입할까 말까 고민하실 때 주시는 질문 중 가장 많은 질문을 차지하는 내용에 대해서 다뤄볼까 하는데요. 바로 가족간병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족간병이 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어플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너무 복잡하지 않나요? 이런 질문들 오늘 이 영상에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병인의 기본 시스템부터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누군가 간병인이 필요하게 되면 그 환자의 보호자는 간병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때 전화를 하거나 스마트폰 간병인 어플을 통해서 간병인 업체에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간병인 업체가 자신들과 계약된 간병인 중 한 명을 매칭해주는 이러한 방식으로 간병인이 매칭이 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환자와 보호자는 내가 원하는 간병인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어플을 통해서 간병인의 경력이나 성향, 후기까지 확인을 할 수 있다 보니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간병인을 구할 수 있다는 편리성이 있습니다. 간병인 사용에 따른 결제 방법은 환자가 간병비를 간병업체에 지불하고 업체는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간병인에게 정산을 해주는 이러한 방식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가족이 간병을 하면 보험금 청구가 될까?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몇몇 보험사에서는 가족 간병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구조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의 가족이 간병업체에 정식 간병인으로 등록을 합니다. 등록이 완료가 되면 환자가 어플을 통해서 내 가족을 간병인으로 선택을 하고 고용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입원을 하셨을 때 자녀인 제가 간병업체에 간병인으로 등록을 하고요. 부모님이 간병인으로 저를 선택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이게 바로 가족 간병을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실제로 간병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이 부분을 반드시 잘 지켜야 되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고객이 가족 간병이 되는 상품을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설명드린 간병 업체를 통하지 않고 실제로 옆에서 간병을 한 뒤에 가족 간병을 했다고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간병을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증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예로 실제로 간병을 하면서 업체에 등록도 하고 했다는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청구를 할 때 간병 관련된 영수증이나 간병 일지를 제출을 안 한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보험금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간병보험은 청구를 진행할 때 실제로 간병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자 업체의 영수증이나 간병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식 절차를 잘 숙지를 하고 보험의 혜택을 받으려고 한다면 사실 문제될 일이 전혀 없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와 관리를 잘 받지 못한다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간병인 보험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부모님께도 직접 가입을 권유했던 이유도 바로 이 가족 간병에 대한 부분 때문인데요. 실제 간병인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가족 간병이라는 유연한 선택지가 있다는 것이 아주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제도가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5년 현재를 기준으로는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가족 간병이 가능하면서 보상 혜택도 뛰어난 탑3 회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